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하루 종일 날씨가 찌푸드게 흐렸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기압이 흐리고 찌푸드더면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아주 기분이 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궁금해해서 어떻게든지 유튜브 방송은 해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가 도리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접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논평해드리고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소식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흐려가지고 아주 기압이 이게 저기압이 되니까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여러분들은 아마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릴 사안은 탈원전했던 그 문통정부 거기와 반대로 나가는 이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합리적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분이고 좀 합리적인데요. 그 노무현 정부나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윤 정부한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더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아주 시적절하고 옳은 말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 기후 포럼 MEF에 참석해 원전을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워싱턴 DC에서 열린 MEF 에너지 기후 포럼 MEF 화상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단합니다. 18년 대비 40% 감축한다면 대폭적으로 감축한다는 얘기인데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을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차별화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이 뚫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후가 많이 변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자꾸 녹아서 그래서 북극에 사는 그 에스키모인들을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바다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그 얼음이 녹으니까 전에 있던 그 바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못 잡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다 많이 지금 자꾸 녹아나가고 있는데요. 녹아서 녹게 되면 지금 그 현재 그 수위가 50m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천 바닷가에 보면은 그저 바닷물 만조 때 바닷물 들어왔을 적에 그 위에 있는 그 저기 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 그저 5m에서 7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10m도 아니고 50m가 바다가 수위가 높아진다. 그러면 모두 다 거의 물에 잠긴다. 아마 50m가 수위가 높아지면 강원도 일부, 경상도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물 잠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가스 줄이는 것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배정된 그 온실가스의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나라에 배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거기서 각 기업에 거기에 관계되는 기업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은 오히려 줄인 만큼 딴 데다 팔 수 있어요. 그게 그 기준량에서 그 여기다가 넘으면 위로 올라가 넘으면 그게 많이 배출되게 되면 다른 데서 사서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해당되는 기업들은 어렵죠. 우리나라는 한 600개 기업체가 해당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기업을 해서 그 배출량을 사는 돈으로 몇백억씩 수백억씩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예상치 않은 그런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후대를 봐서는 반드시 온실가스 그 배출량을 줄이는 건 많습니다. 탄소를 중립, 탄소를 줄이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유엔에서 시의적절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봄철에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민들이 아주 애를 태우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예년엔 봄이면 일정 기간이면 비가 봄이 오거든요. 또 뭐 봄장보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지나면 우리나라 그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 봤습니까? 예, 눈도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자꾸 변화되게 되면 결국 동식물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식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 자동차,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자동차,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로 만드는 일을 많이 하죠. 앞으로 전기차가 아마 대중을 이룰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수소 가스 수소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석유화학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쓰는 것을 줄인다, 그렇게 된 거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볼 적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그러니까 문통에서 원전을 탈원전으로 했던 것을 그걸 정반대로 바꿔서 그걸 풀어서 원전을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에너지 충분하고 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앞으로 그 탄소 그 배출량에 대해서 부담 금액이 많으니까 그것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한 건데요. 여하튼지 문통 정부는 이 탈원전에서 뭐 지난번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전기값을 오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못난이 짓입니다. 그게 정신 빠진 짓이죠. 여러분이 전화해도 여러분 방송해드렸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전기 생산량에 대해서 가장 적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해서 탄소 그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거기서 한다.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과학적이도 아니고 수학적이도 아니면서 그냥 무대뽀로 탈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거는 이러한 이러한 거는 그 나라를 제대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에서 내쫓아야 했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아쉽게 지난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현대건설에 있을 당시에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도 모르는 나라에서 그 당시 박 대통령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원자력 부품을 생산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술진이, 그래서 한국형 원자력이라고 그러죠. 한국형 원자력이 세계에서 제일 간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해달라, 인도에서도 해달라, 파키스탄에 해달라, 뭐 프랑스에도 해달라, 외국에서 한국형 해달라고 한국한테 주문이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또 계약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중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문통 정부는 탈원전 하나만 가지고 안보 문제라든지 무슨 다른 경제 뭐 코로나 이런 문제 말고라도 원전 문제만 가지고 하더라도 문통 정부에 관계된 사람, 문통은 중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재판 과정을 거쳐야 갔지만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잘못이 있으면 죄를 받는다. 그리고 정부는 잘못하면 그 뒤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거를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세계는 온실가스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지요. 아주 우리 자꾸 이 기후가 변화되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 그래서 등한시할지 모르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안보 에너지로 활용해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이 발전돼서 원전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진이 더 많이 지금 현재 그 기술을 보급을 시켜서 외국에 나서 원전 발전소도 많이 짓고, 그리고 거기도 인력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그 부품들, 뭐 부품 만드는 회사가 우리 많잖아요. 전에는 그 창원 쪽에 많았잖아요. 그 부품에서 다시 그 재가동해서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력을 발휘해서 외국에다 많이 수출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앞으로 원전에서도 큰 수입을 올리는, 그래서 수출을 원전 수출을 해서 국가에 큰 이득이 되고 돈을 벌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에너지 기후 포럼 MEF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은 원전을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다시는 문통 같은 정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부가 탄생되지 않고 국가 국민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니 우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국가의 안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정부, 그런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그렇게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누구 겁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하는데 반대적으로 나가는 사람, 문통같이 탈원전하는 사람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북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고 그 자식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나라의 경영에, 나라 정치에 역행하는 사람들 갖다 지지하는 파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뭐 정신 차려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정신이 머리가 아주 새빨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지구 온난화가 세계적인 지금 현재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한국도 이게 일원이 돼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십시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